자, 유기 사건은요, 언론 매체에서는 쉽게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이유는 아이를 유기한 이 범인이 지금 자신이 유기한 이 아이를 찾는다는 게 언론 매체에 공개가 돼버리면요, 유괴범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이를 살해한 뒤 도주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언론과 경찰은요, 이 유기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굉장히 신중하고 은밀하게 진행을 이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너무 천사같이 예쁜 이 소녀. 이 아이는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이에요. 오늘 전 이 아이의 이름을 나리라고 부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이 사건은요, 끔찍하기도 끔찍하지만 굉장히 소름이 돋는 그런 사건이 될 것 같아요. 자, 때는 1997년 8월 30일 오후 3시경이었어요. 서울 잠원동에 뉴코아 백화점이 있는데요. 이제 그곳에는 뉴코아 문화센터라는 작은 센터가 있고, 나리 양은 그곳에서 영어 수업을 받던 중이었죠. 자, 그런데 이날 나리가 영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리가 집에 오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나리 어머님은 얘가 오늘 수업이 늦게 끝나나 싶었지만, 그러게 좀 많이 늦는 감이 있어서 학원에 전화를 해봅니다. 여보세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저기 우리 나리가 아직 안 왔는데 아직 수업 중인가요? 네? 아니요 어머니. 나리 아까 갔는데. 아직 집에 안 왔나요? 그렇게 나리 어머님은 나리가 학원에 없으니까 그러면 친구들과 놀고 있나 해서 이제 친구들 집에 전화를 또 걸어봅니다. 지민아 안녕, 나리 엄마야. 혹시 나리랑 같이 있어? 아, 그래. 수영아, 나리 엄마야. 나리랑 같이 있니? 진수야, 나리 엄마인데 혹시 나리랑 같이 있어? 그런데 나리는 어떤 친구들과도 같이 있지 않은 거예요. 나리 어머니는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당시 90년대에는요, 유괴 사건이 판을 칠 정도로 정말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나리 친구들 중 이제 학원을 마치고 나리를 본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대요. 근데요, 나리가요, 아까 어떤 언니랑 손잡고 어디 갔어요. 라는 말이었죠. 나리 어머님은 생각을 하죠. 그 시간에 나리를 볼 사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분명히 유괴일 것 같다 라는 확신을 하시고 경찰서에 전화를 하시게 되죠. 자, 나리네 집에 서초 경찰서 형사들이 찾아왔고, 형사들은 재빨리 녹음기와 추적 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렇게 범인으로부터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 오후 6시경, 나리네 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여보세요? 나리네 집이죠? 네, 맞는데 누구? 나리는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현금 2천만 원 준비해 놓으시고요. 라는 말과 함께 어느 한 여성이 전화를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경찰이 이제 추적지를 확인을 하던 와중에 추적을 할 수가 없었어. 왜냐면은 통화 시간이 진짜 이 통화가 끝이었던 거야. 너무 짧았던 거죠. 자, 그렇게 발신지 추적을 하지 못한 채 다시 전화를 기다리죠. 그렇게 경찰과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은 밤새 전화를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날은 범인으로부터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31일 오후 3시 52분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돈 준비하셨어요? 돈이요. 나를 보고 싶지 않으신가 보다. 두 사람의 통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랬던 중 범인의 위치가 추적이 되었죠. 그 위치는 서울 명동의 어느 은행 앞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였습니다. 경찰들은 이제 범인을 잡을 수 있겠다 싶어서 나리 어머니께 조금 더 시간을 끌어달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리 어머님은 계속해서 시간을 끕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을 끌면은 이제 경찰은 이 범인을 검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거의 도착을 하게 됐죠, 경찰이. 그리고 이제 그 현장을 덮칩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막 전화를 마치고 사라져버린 거야. 사라져버린 거야. 그래도 경찰은 이제 막 통화가 끝났기 때문에 그럼 이 근처에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 공중전화 박스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물어봐요. 혹시 여기 근처에 뭐 공중전화 박스 전화하던 사람 못 보셨어요? 여성분일 텐데. 그런데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기억은 좀 잘 안 나는데 키가 한 150, 160? 좀 작았던 것 같고요. 좀 젊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라는 몇몇 사람들의 공통된 말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목격자들 증언으로는 이제 작은 키를 가진 여자예요. 그런데 이 정도 단서만으로 범인을 잡기엔 좀 힘들었어. 왜냐? 경찰들도 여자인 건 알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경찰들은 범인이 좀 전까지 이 공중전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럼 지문이 남아있겠다 싶어서 이제 공중전화 인근을 모두 다 봉쇄를 시켜요. 그리고 이 공중전화기에 지문을 채취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게 있어. 왜냐? 당시에는요, 요즘처럼 우리 왜 스마트폰 있잖아요. 다 핸드폰을 이렇게 가지고 소지하던 시절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동네 곳곳마다 작은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여러분, 현재도 명동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런데 당시에도 명동엔 사람이 바글바글했대요. 그러면은 이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공중전화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경찰은 좀 많겠다 싶지만 일단 그 한 수십 명의 그 지문을 채취하고 이제 철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날 유괴범의 전화통화 내용이 조금 평소 이제 어제와는 좀 달랐어. 그러니까 어제는 되게 막 나리네 집이죠. 괜찮으니까 막 이랬는데 이날따라 뭐 어딘가 좀 지친 듯한 그런 목소리가 되게 심했대요. 계속 한숨도 푹푹 쉬고. 여튼 경찰은 첫 검거에 실패를 합니다. 나리 어머니는 이제 속이 막 타들어가기 시작하지. 눈앞에서 범인을 놓쳐버렸으니까. 자,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어느덧 밤 9시를 가리키죠. 나리네 집에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나리 어머님은 이제 눈앞에서 범인을 놓쳤기 때문에 몹시 불안하고 막 흥분한 상태였던 거야. 그러자 이 모습을 본 경찰이 나리 어머니에게 말하죠. 어머니, 침착하시고 벨이 3번 울렸을 때 그때 전화를 받으셔야 돼요. 네? 절대 전화하시면서 흥분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범인이 그 어머님이 흥분하는 거 알 수도 있으니까 절대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네? 나리 찾으셔야죠. 라고 이렇게 나리 어머님을 막 달래기 시작해요. 나리 어머님은 이제 딸을 찾아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신호가 3번 울렸을 때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딸 잘 있나요? 선생님 제발 우리 딸 잘 있죠? 딸 목소리 한 번만 듣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제발요, 선생님. 나리 어머니, 나리 잘 있다고요. 그만 좀 보채요. 이때 또 한 번 유괴범의 위치가 밝혀집니다. 이번에도 명동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한 위치는요, 명동의 어느 한 커피숍이었죠. 자,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시간을 끌면은 유괴범을 검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또다시 어머니께 신호를 보내죠.
어머님은 더 시간을 끌고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통화를 하던 와중에 유괴범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죠. 나리 엄마, 근데 아까부터 말씀이 좀 많으신데 경찰에 신고했네요. 저 나리 엄마는 그렇게 안 받는데 전화 끊을게요. 그런데 이때 이제 명도 인근에 있던 모든 경찰들이 이 커피숍이 있는 이 빌딩, 이 상가의 1층을 이미 매수한 상태였어.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지. 근데 여기서 너무 안타까운 게 이 범인이 이제 경찰이 딱 커피숍을 들여닥쳤을 때 범인이 전화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통화를 마치고 이렇게 뒤를 돌아섰거나 그 주위에 맴돌았으면 그 사람이 범인이잖아. 게다가 여자였으면 더 확실한 거잖아. 그런데 이미 그 범인은 전화기 근처에서 사라진 상태였던 거야. 자,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면은 이제 이 범인은 여튼 이 커피숍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피숍 안에 있는 사람들만 검문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 이렇게 안을 보니까 총 인원은 13명이었어. 그런데 당시 커피숍 안에 있던 사람들이요, 12명이 여성이었대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키도 다 고만고만했대. 그러니까 경찰들은 한 번을 잡을 수 있는 거를 또다시 이제 검문을 거치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검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끝에서 어떤 한 임산부가 조용히 앉아 있는 거야. 뭔가 막 뭔가 살짝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경찰을 임산부가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불안한 모습을 보이니까 경찰들도 의심이 가는 거지. 그래서 그 임산부에게 다가가죠. 실례합니다. 잠시 검문이 있겠어요. 보셨죠?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이 임산부 반응이 어떤 줄 알아? 네? 참나. 저기 경찰 아저씨, 지금 조사할 사람이 없어서 임산부를 조사하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애 놀란 거 같잖아요. 이렇게 막 배가 아프다면서 협조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당시 이 커피숍에 안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여성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같은 여자니까 그 마음을 알았던 건지, 형사 양반,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지금 애 나올 것 같다는데 병원부터 일단 보내요. 이렇게 사람들을 막 몰아세우니까 경찰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럼 지문 채취라도 좀 하겠습니다 하고 임산부의 지문을 채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보내주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다 눈치는 어느 정도 챘지? 그럴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 조금 실수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이제 경찰들이 위치 추적을 했고 명동 인근에 있는 경찰에게 신호를 때려서 간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금방 잡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영장 발급을 못 받은 거지. 그런데 여기서 영장 발급을 받으면요, 이제 강제로 이렇게 뭐 몸을 뒤져서라도 이제 검문을 할 수가 있나 봐요. 왜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가끔 보면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범죄자들이 어이 형사 양반, 영장 발급 받고 온 거야? 이러면 곤란하지. 영장부터 갖고 와. 뭐 아는 사람이 뭐 알 거 다 아는 사람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범죄자 주제에 막 기고만장하는 그런 모습 본 사람들이 있지. 난 봤어. 그러니까 영장 발급을 못 받으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런 게 검문이 이루어지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봐. 뭐 내가 경찰이 아니니까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임산부를 놓치게 됩니다.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들 다 눈치를 채고, 자, 그럼 범인이 누군지 여러분들께 그녀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헐.
헐스럽죠? 자, 범인인 이 임산부는요, 당시 나이 28세, 이름은 전현주였습니다. 자, 경찰들은 이렇게 전현주를 놓친 후 전현주에게서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이제 당시 커피숍 안에 있던 모든 여성들을 미행하기 시작해. 왜냐면은 어느 누가 범인인지는 모르니까. 대신 이 전현주를 용의선상 1순위에 두고 미행을 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경찰은요, 또 이제 나리를 이렇게 했다가는 못 찾겠다 싶었는지 이제 경찰이 나리 양의 부모님을 설득해요. 어머님, 아버님, 이거 공기수배 때려야 되겠는데요? 공기수배 돌려야 돼요. 근데 나리는 부모님은 좀 불안하잖아. 왜냐면 공기수배로 때려버리면은 혹시라도 우리 나리를 못 찾게 될까봐 무섭잖아. 아무리 범죄자가 여자라고 하지만 뭐 못할 거 뭐 있어. 범죄자인데. 그렇잖아. 그렇게 불안해하다가 이제 경찰의 설득 끝에 이제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의 보도를 이제 모든 언론 매체에 대대적으로 퍼뜨리게 돼요. 자, 이때부터 나리양을 찾아나서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유기 사건이나 살인 미제 사건 이런 사건들은요, 공개 수배로 이렇게 때려버리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오보가 막 이렇게 들어오고 막 장난 전화 오고 막 이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에 좀 진전이 안 되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린의 부모님을 격려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행이었죠. 그만큼 장난 전화도 많았지만. 자, 시간은 계속 흐르고 흘러 이제 모두가 지쳐가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아무런 그런 진전이 없으니까. 게다가 장난 전화는 계속 걸려오지. 심적으로 너무 힘든 거지. 그러던 와중에 9월 11일 한 중년의 남성이 수사당국으로 전화를 걸게 돼요. 여보세요. 우리 딸내미가 만삭인데 요즘 집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근데 우리 집 앞에 형사 양반들은 대체 누구요? 우리 딸내미한테 뭔 일 있는 건 아니지? 이렇게 전화를 거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전화를 거신 분은 바로 전현주의 아버님이셨습니다. 자, 전현주의 아버님은 이제 만삭인 딸이 집에 전혀 들어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된 거지. 얘가 어딜 가 있겠어. 그래서 이제 집에는 오진 않고 막 집 앞에 막 형사는 막 계속 막 서성거리고 하니까 이제 아버님 혹시 딸한테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수사당국에 전화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수사당국은 이제 경찰이 촉이 따라 왔는지 왠지 이 전현주 이 범인의 부모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지 전현주의 부모님을 수사당국으로 소환하게 돼요. 그렇게 경찰들은 이제 전현주의 부모님께 전현주 목소리가 담긴 그 녹음 파일을 들려주게 되죠. 녹음 파일을 들으신 전현주의 부모님께서는 이제 어안이 벙벙하신 거야. 왜냐면 내 딸이 아니길 바랬는데 내 딸인 거잖아. 그래서 이 부모님은 자신의 딸임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채취한 지문까지 대조를 해본 뒤 전현주가 범인임을 확정하고 곧바로 수사에 돌입하죠. 자, 그럼 이제 전현주가 어디 있는지만 알면은 나리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찰은 이제 전국 모든 숙박업소에 이제 전화를 돌려. 근데 여기서 언니 근데 왜 하필 숙박업소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봐봐요. 이미 노출이 됐어. 언론에 노출이 됐고 이제 전현주가 만삭이잖아. 만삭이다 보니까 얘가 어디를 이렇게 쉽게 이동을 하겠어. 그리고 노출이 많이 돼 있고 사람 시선이 많을 텐데 전현주도 불안하잖아. 혹시 만약에 얘 얼굴이 딱 이렇게 밝혀지고 수사에 딱 이렇게 떠버리면은 빼도 박도 못하고 바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전현주가 택한 곳은
숙박업소. 왜냐면 숙박업소는 방으로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숙박업소에 전화를 때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다행인 게 어느 한 숙박업소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요. 아니, 난 뉴스 봤는데, 이거 우리 304호 아가씨 같아가지고, 그 얼굴이 비슷하게 생기고 임신했어. 이 여자 같아. 그래서 경찰은 바로 그 숙박업소를 향합니다. 그리고 9월 12일 오전 신림동의 한 모텔에서 전현주는 체포가 됩니다. 이게 당시 체포 당시의 전현주의 모습인데요. 전현주는 당시 몰골이 굉장히 패인 상태였대요. 그리고 경찰이 딱 문을 따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전현주는 불안에 몸을 떨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전현주도 잡았겠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나리를 찾아야 돼요. 자, 이제 경찰은 전현주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야, 나리 어딨어? 막 이렇게 추궁하기 시작하는데 전현주는 계속 묵묵부답인 거야. 막 고개를 떨구고 묵비권 행사하고 아무 말도 없는 거야. 그렇게 경찰은 추궁을 하다가 이 방법은 좀 아니다 싶었는지 이제 전현주를 조금씩 타일르기 시작해요. 이봐 전현주, 당신 곧 있으면 애엄마 될 사람 아니야? 아니 나리 부모님한테 나리가 살던 죽던 시신이든 아니든 나리의 모습 정도는 보여줄 수 있잖아. 같은 엄마로서 그 정도는 해주자. 막 이렇게 설득을 이렇게 한 끝에 전현주는 고개를 떨군 채 말하죠.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전현주는 나리 부모님 그리고 경찰들, 기자들과 함께 사당동에 위치한 어느 허름한 지하 창고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죠. 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요, 이제 어머니, 아버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밖에서 대기하세요 하고 전현주와 경찰은 창고 안으로 들어가요. 자, 그곳에는 굉장한 악취가 심했대요. 그리고 벌레와 거미줄은 기본이고 곰팡이는 엄청 득실득실 걸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서니까 처음 보는 인형들과 다양한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었대요. 그렇게 전현주가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어느 한 구석을 가리키죠. 경찰은 그곳으로 재빨리 달려가요. 그리고 그곳에는 큰 등산 가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설마 하면서 그 등산 가방 열어보는데 그 안에는요, 나체에 몸이 구부러져 부패해져 버린 싸늘한 나래양의 시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을 얼마나 심하게 졸랐는지 목에는 심하게 졸린 자국도 있었대요. 자, 그럼 전현주, 그녀는 대체 누구고 왜 하필이면 나래양을 유괴하고 살해까지 했을까요? 지금부터 전현주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